경북 고령성주 최고의 정의용 의원입니다. 해경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해수공무원께서 북한에 의해서 살해되고 불태워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적 공분이 분노가 대단했습니다. 2020년도 그 당시에. 네. 그런데 해경에서 월북이라고 발표하면서 조금 그 북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사그러들었죠. 해경의 월북 발표에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은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던 북한 측입니다. 해경이 월북이라고 발표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사그러들었으니까.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유가족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 남편을 잃은 부인이 한순간에 그냥 월북한 가장의 부인으로 아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 해경의 잘못된 발표로 우리 국민은 국민의 살해당한 국민의 유가족은 월북한 사람의 자식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살해한 북한은 국민의 공분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해경이 뭡니까? 국민을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 중간 수사 뭐 이거 다들 오늘 말씀이 많이 나와서 이제 월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종 수사 기록을 발표하면서 월북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게요. 우리 청장님이 지금 자꾸 얼버무리시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채무 2배 이상 과장됐고 공황장애 의사 7분 중에서 6분이 보기 힘들다고 한다. 그리고 신원 진술서 중에서 보면 방수범 구강내 그대로 있었고 구명조끼는 순찰 착용은 원칙이다. 슬리퍼 8명 DNA 검출됐다. 조류 상황 변수가 존재해서 실제 관측 불가능하다. 국방부 다방면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수사 진행 단계에서 중간 발표한 것이다. 이거 가지고 월북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북이 아니라고 다 가르치고 있는데 왜 청장님 발표를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이제 그 증거라는 게 이게 충분할 수도 있고 불충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증거적인 그 판단에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월북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월북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월북이라고 전제해놓고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월북 아닙니까? 이렇게 몰아세우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남의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고인이. 월북이라고 정확하게 증거가 없으면 월북이 아닌 거죠. 그 왜 대답을 똑바로 못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청장님 주변 분들이 친척이 이런 일이 당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 수사상 판단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수사상 판단으로 월북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월북이 아닌 거죠. 이래 대답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다음 제가 해경적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청장님 이런 태도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해경 행정에서 다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제 북한 미사일 관련해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 2017년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5년 동안 북한에서 미사일 63번 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만 28번 쐈어요. 북한이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근데 우리 국민 죽였는데 그거를 월북이라고 전제하고 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 우리 해경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해경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해서 우리 어선들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 어선들을 대피시키느냐. 그러니까 북한군 투도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해역으로 대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미사일 발사하면은 해경에서 해상교통 문자 방송 네. 보내지 않습니까? 네. 이걸 제가 5년치를 다 이제 좀 들여다봤습니다. 5년치를 봤더니만 다음 화면 볼게요.
전체 62건, 그러니까 오늘 아침 끝까지는 이제 이 반영이 안 된 거 63건인데 그중에서 합참에서 정보를 받아서 보낸 게 24건, 뉴스 속보 듣고 보낸 게 11건, 그러니까 확인 불가, 어떤 원인인지 정보를 확인하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보낸 게 27건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확인해서 이제 해상교통 시스템에 이제 문자를 보내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까지 파악도 못한다는 게 31건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최장 2022년 1월 25일 날 8시 30분에 이제 미사일을 쐈어요. 그것도 발사 정보를 뉴스 속보를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이 속보를 보고 알고 문자를 보내는 데까지 5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거 쏘고 나면 다 지나가지고 뭐 5시간 지나서 문자 보내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 전체 보면 평균 한 16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언제 쏘는지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예? 문자도 제대로 못 보내고, 파악도 못하고 있고, 걸리는 시간은 엄청 걸리고, 이거 총체적으로 엉망입니다, 엉망. 일본은 쏘면 3분 안에 다 한다면서요. 우리는 왜 그거 못하는 거예요, 청장님? 그 합참에서 이제 저희들이 정보를 받아야 그 받는 순간 이제 저희들이 그 조립을 해서 바로 발사를 나브텍스를 이렇게 발송을 합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이제 조금 늦게 올 때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연락이 안 오면 이제 저희들이 속보를 보고 이렇게 확인해서 이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가 그래서-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니 북한에서 미사일을 63번이나 쐈는데 예. 그럼 북한 미사일 쐈을 때 우리 여선을 어떻게 대피할 건지에 대해서 매뉴얼도 없고 어떤 경로로 우리가 정보를 취득해야 되는지, 예? 하고 나서 어떻게 보내 매뉴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거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청장님. 예, 하여간 그 저 합참하고 계속 저희들이 그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합참하고 이보다 해경 자체에서 이거 빨리 어떻게 정보를 취득할 건지, 정보를 저희들이 해서 빨리 보낼 건지, 빨리 받는 방법을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받고 바로 보낼 수 있는 예. 바로 조립해서 그 체계를 빨리 만들어서 예.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 하실 건지.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